안녕하십니까. 세명 기독병원 간담체외과 박형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담석 그리고 담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낭, 즉 쓸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담은 마음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담이 작다라는 말은 겁이 많고 용기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에서의 담이 바로 담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담낭은 없으면 안 되는 장기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수술 통계를 보면 2019년 1년 동안에 8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맹장염 수술보다 더 많이 시행되는 게 바로 담낭 절제술입니다. 담낭 절제술은 또한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를 보면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개를 떼도 소화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쓸개에서 담즙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즙은 간에서 만듭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게 담즙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담도를 따라서 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담낭, 즉 쓸개는 담도의 옆에 붙어 있는 주머니이고요. 담즙이 이렇게 장으로도 흘러가지만 여기 쓸개로 담즙이 고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쓸개는 담즙이 고여있는 주머니입니다. 쓸개에 고여있던 담즙은 밥을 먹으면 비로소 다시 담도를 따라서 흘러내려가서 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쓸개에 고여있던 담즙은 저절로 흘러가지는 않고요. 담즙을 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쓸개를 쑥 쥐어짜게 됩니다. 그래서 쓸개에 고여있던 담즙이 장으로 흘러가면 음식물과 담즙이 섞여서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모으고 있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담즙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것을 바로 담석이라고 합니다. 담석은 담즙이 있는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주로 담즙이 고여 있는 곳이 쓸개이기 때문에 쓸개 안에서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담석의 90%가 담낭에 생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담석의 70%가량이 담낭에 생기게 되고 20%는 담도에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간 안에 있는 담도에 담석이 생깁니다. 담석 자체도 색깔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담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색석, 흑색석 이렇게 나누고요.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담석이 만들어지는 기전이 약간씩 다른데 사실 이거는 환자들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담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어떤 담석인가에 따라서 그 담석에 대한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담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왜 이런 담석이 저에게 생긴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담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몸무게가 찌거나 몸무게가 빠지거나 식사를 잘 안 할 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잘 생기고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더 잘 생깁니다. 간경화나 간, 담도 또는 쓸개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길 때도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회 드시는 분들에게서 잘 생기는 기생충 질환이 있을 때도 담석이 마찬가지로 잘 생깁니다. 사실 담석증의 원인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담석증을 예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담석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담석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복통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밥을 안 먹었을 때는 배가 안 아픕니다. 쓸개는 밥을 먹으면 담즙을 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쓸개를 쑥 쥐어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쓸개에서 담즙이 배출되는 이 배출구를 담석이 탁 막고 있으면 그럼 담즙이 잘 안 나가죠. 그러면 쓸개는
담즙을 내보내기 위해서 쓸개를 더 세게, 더 꽉 쥐어짜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배가 아픕니다.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는 배가 아프지 않고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30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무언가가 꽉 누르는 것처럼 그리고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공복 상태가 되고 그래서 쓸개가 쉬게 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위경련이다 또는 급체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도 위내시경 검사만 하시고 이상 없다는 이야기만 들으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석증에 의한 통증은 쓸개가 있는 부위가 이쪽 우상복부 그리고 명치 쪽입니다. 그래서 우상복부와 명치 끝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다. 가끔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거나 또 가끔은 등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왼쪽 배가 아프거나 아랫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은 담석증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정리하면 담석증에 의한 복통은 우상복부 또는 명치 끝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대부분이고요. 꽉 막힌 듯한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급체했다 또는 위경련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한두 시간 이내에 통증이 발생했다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과식을 하시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죠. 배가 아프다고 모두 담석증에 의한 복통은 아니에요. 담석증의 통증은 복부에 생기는 다른 원인들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복부에 생기는 거의 모든 질환들과 감별을 해야 하는데 궤양, 위염, 요로결석, 신장염, 그리고 맹장염 이런 질환들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도 많은 경우에 가슴이 아니라 명치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담석증 환자분들도 명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담석증은 심근경색과 반드시 감별이 필요합니다. 쓸개에 돌이 아닌 찌꺼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오랫동안 금식을 하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이 되는데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쓸개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담도염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 환자처럼 쓸개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쓸개에 담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음파가 가장 정확합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95% 이상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초음파 사진에서 여기 보이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주머니가 쓸개이고요. 이 쓸개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담석들이 잘 관찰이 됩니다. 담석은 CT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CT 검사는 쓸개뿐만이 아니라 쓸개 주변의 간, 담도 그리고 췌장 같은 장기의 이상 소견들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T는 담석의 진단에 있어서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는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고 응급실에 오실 때마다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을 때 쪽 쓸개 이상이 없고 쓸개 안에 담석도 없었어요. 하지만 증상이 담석증이 의심이 되어서 외래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초음파에서 쓸개 안에 담석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담즙이 거의 없고 담석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개를 수술로 제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쓸개 안에 이렇게 노란색의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득 차 있는 소견입니다. 담석증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CT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석증을 진단할 때 CT의 진단 정확도는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T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담석증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를 꼭 해봐야 합니다. 담석 진단을 할 때 MRI 검사를 할 때도 있는데요. MRI는 쓸개 자체를 검사하는 목적으로는 잘 안 하고요. 담도, 여기 보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길이 담도이고요. 이 담도에 담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환자는 MRI 검사에서 여기 담도에 여러 개의 큰 담석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환자의 담석을 내시경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쓸개에 담석이 있을 때 주된 치료는 담낭 절제술입니다.
쓸개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효과가 낮아서 약물 치료를 처음부터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쓸개에 담석이 있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담석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담속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아플 때, 담속으로 인한 통증이 명확할 때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석이 있으면서 통증까지는 아닌데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윗배가 좀 얹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선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를 해보고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러한 증상이 담석증에 의한 증상으로 보고 그래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석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일으킬 수 있는데요. 쓸개에 있던 담석이 쓸개와 담도를 연결하는 담낭관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고 또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담도로 내려올 수 있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췌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석이 쓸개에 있지 않고 담낭관, 담도 그리고 췌관을 막아서 합병증을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쓸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담석만 제거할 수는 없나요? 쓸개를 무조건 다 떼야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쓸개를 열고 담석을 꺼내고 다시 쓸개를 꼬매주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쓸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쓸개 안에서 담석이 다시 잘 생기고 쓸개의 염증도 더 잘 생겨서 환자들이 오히려 훨씬 더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석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요. 쓸개 자체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쓸개가 없어도 소화가 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즙은 쓸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고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쓸개가 없어도 소화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수술했던 환자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취가 끝나면 배에 구멍을 뚫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기구와 카메라를 삽입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쓸개고 여기 아래쪽으로 담도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쓸개와 이 담도 사이를 연결하는 담낭관을 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담낭관을 앞뒤로 다 박리를 한 다음에 박리가 다 끝나면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립으로 물고 담낭관을 절제를 합니다. 이렇게 클립으로 물고 담낭관을 절제를 합니다. 이 쓸개는 간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른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담낭관을 자르고 담낭관을 자르고 나면 그 뒤쪽으로 쓸개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관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이렇게 클립으로 물고 저희가 절제를 하게 됩니다. 담낭관과 그리고 담낭혈관을 모두 물고 자르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쓸개는 간에 붙어 있으니까요. 간하고 쓸개를 분리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담낭혈관을 자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쓸개와 간을 분리를 하고 다 분리가 되면 쓸개를 다시 잡고 그리고 몸 바깥으로 꺼내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지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이 끝납니다. 배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건 이 환자의 경우에는 겨우 11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나중에 구멍을 다시 꼬매주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수술 시간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처 크지 않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하고 2, 3일 만에 퇴원 가능합니다. 담낭 절제술은 맹장염 수술만큼이나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술이에요. 증상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상이 그동안 한 번도 없다가 처음으로 담석에 의한 통증이 생기면 그때도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큰 원칙은 한 번이라도 증상이 발생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던 환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한 번이라도 증상이 생기면 향후에 증상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없는 쓸개의 담석은 치료해야 할까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담석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에서 5% 정도가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평생 증상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담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에서 2~3명밖에 안 됩니다. 증상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낭의 담석은 병이 아니고요. 따라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때 치료를 받아도 늦지 않아요. 증상이 없는 담석이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예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담석이 크면, 여기서 크다는 기준은 3cm 이상입니다.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이면 담낭암을 더 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cm 이상의 담석은 제거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몇 가지 상황들에서는 담석이 없어도 쓸개를 제거하는 것이 권고가 되는데요. 담낭벽이 석회화가 되는 석회화 담낭이나 아니면 담도나 췌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쓸개 안에 암이 10% 정도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수술을 권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담낭 절제술을 5,000건 이상 시행한 것 같은데요. 3cm 이상의 큰 담석은 1년에 1명 정도 볼 수 있고요. 석회화 담석은 지금까지 딱 1명 만났습니다. 담낭 절제술을 받고 나면 2~3주 정도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과식을 하면 속이 좀 부글부글 되고 설사를 할 수 있어서 2~3주 정도는 과식도 하지 마시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위장약을 일주일 정도는 처방해 드립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수술하고 나서 2~3주 정도 지나면 호전됩니다. 담석의 치료가 반드시 수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루사가 담석을 녹일 수 있는 약인데요. 하지만 우루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을 해도 담석이 녹는 경우는 사실 20% 정도밖에 안 돼요. 치료 성적이 매우 저조하죠. 또한 우루사를 복용하다가 담석이 없어져서 약을 끊으면 다시 담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저희가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고요. 전신마취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이를테면 90세 이상의 나이가 너무 많으신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심장이나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게 너무 위험성이 큰 환자들,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을 먼저 권합니다. 담석이 쓸개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쓸개와 담도를 연결하는 담낭관, 이 담낭관으로 이 담석이 또르르 굴러 떨어져서 이 담낭관을 담석이 콱 막아버리면 쓸개 안에 고여있던 담즙이 담도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담즙이 쓸개 안에 계속해서 고여있게 됩니다. 고인 물은 썩잖아요. 마찬가지로 담즙이 쓸개 안에 계속해서 고여있으면 이 담즙이 썩게 됩니다. 담즙이 고름으로 변하고 그래서 쓸개 자체도 썩어버리게 되는 급성 담낭염이 생깁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올해 수술했던 사진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쓸개가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대부분 응급실로 오시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퇴원하지 못하고 한동안 염증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담석증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몇 시간 아프다가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것이 특징인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아파지면 그러면 급성 담낭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곧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쓸개의 염증이 급성으로 심하게 오지는 않아도 염증이 살짝 생겼다가 또 좋아졌다, 또 살짝 생겼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쓸개벽이 점차 두꺼워지고 쓸개는 쪼그라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쓸개의 기능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만성 담낭염 상태가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쓸개의 기능이 이미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쓸개벽이 너무 두꺼워져 있어서 쓸개에 생기는 암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쓸개를 제거했고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쓸개 안에 있던 이 담석이 담낭관을 지나서 담도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담도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담도를 막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췌관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담도염이나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담도를 막아서 담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담도를 막으면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담도를 따라서 장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담도 그리고 간 안에 담즙이 계속 고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고인 담즙이 염증이 생기고 고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안에서 심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간 수치가 크게 오르고 황달이 생기고 고열이 생깁니다. 쓸개에 생기는 담석은 증상이나 합병증이 있을 때만 치료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담도에 있는 담석은 거의 대부분이 담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담도 담석의 치료는 우선 ERCP라고 불리는 내시경으로 담도에 있는 돌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그 후에 환자가 회복되면 나중에 쓸개에 돌이 남아 있으면 쓸개에 있던 담석이 다시 담도로 계속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쓸개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환자는 내시경으로 봤을 때도 이 담도에 까만 돌들이 몇 개가 있었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담도를 열어봤는데 이런 누런 고름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고요. 고름을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석들도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쓸개도 저희가 제거를 했고요. 담도에 생기는 담석은 쓸개 안에 있던 담석이 굴러 내려와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 안에 생기는 담석은 쓸개 안에 있던 담석이 간 안으로 올라오지는 못하죠. 간 내 담도 자체에서 돌이 생깁니다. 감염이나 담도 협착 또는 원인 미상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간 내 담석이 잘 생기는데 간 내 담석도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담석을 갖고 있는 10% 정도에서 간 안에서 담도암을 발생시킵니다. 돌을 어떻게든 꺼내야 되는데 담석이 박혀 있는 이 주변의 간이 정상일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관을 집어넣어서 돌만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이 있는 주변의 간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버렸으면 그 부위의 간도 같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쪽 부위의 간을 절제를 했고 이쪽은 이제 수술하고 남은 간의 모습입니다. 절제한 간이 이렇고요. 이 절제한 간에서 담도를 열어봤을 때 이렇게 큰 담석들이 담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담석을 말씀드렸고 담석 외에도 담낭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담낭에 생기는 용종인데요. 요즘에 그 건강검진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면 성인에게서 한 100명에서 2명 정도에서 쓸개 안에 용종이 발견이 됩니다. 용종은 혹이잖아요. 쓸개에 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용종이 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암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용종의 크기가 1cm가 넘으면 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1cm보다 크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혹이 5mm보다 작으면
수술을 해서 5mm보다 작으면 암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됩니다. 5mm에서 1cm 사이의 용종이 좀 애매한데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담낭암이 있으셨거나 혹 주변으로 쓸개벽이 좀 두꺼워져 있는 소견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환자들은 담낭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환자는 쓸개 안에 1cm짜리 용종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다행히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쓸개에 선근증이라는 병도 자주 생깁니다. 선근증은 쓸개의 점막과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근증 자체는 암이 아닙니다. 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근증이 확실하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CT에서 선근증과 암을 감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는 CT에서 이렇게 쓸개에 사실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는 암은 아니었고 이렇게 선근증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쓸개에 생기는 담석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담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담석은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담낭 담석은 치료해야 하고요. 치료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입니다. 담도에 담석이 생겼으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를 해야 되고 주된 치료는 내시경 치료이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돌을 제거한 후에 쓸개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안에 담석이 생겼을 때는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되고 치료는 우리가 관을 넣어서 돌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시경으로 돌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로 간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쓸개에 용종이 생겼을 때는 크기가 1cm 이상일 때는 조직 검사를 해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5mm 이하의 용종은 경과 관찰하셔도 됩니다. 5mm에서 1cm 사이의 용종은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담낭의 선근증은 양성 질환이지만 CT나 초음파에서 담낭암과 감별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